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빠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엄마와 저는 거실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우리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마령 강아지 마냥 왜 그러고 있어? 할 말 있으면 어서 해. 엄마, 내일 지연이가 놀러 오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뭐? 내일? 네, 지연이가 토요일 아침마다 요리 수업을 다니거든요. 거기 갔다 와서 배운 걸로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대요. 순간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엄마를 보며 오빠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는 우리 가족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지금도 봐봐. 주말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 마련인데 전날에 통보하듯 말하는 게 아주 예의가 없잖아. 지연이는 그냥 맛있는 음식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니들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드나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특히나 엄마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불편하니까 만나려거든 밖에서 둘이 만나. 거기다 내일은 가영이 옷 사러 백화점 가기로 미리 약속했거든. 며칠 전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전날 물어볼 수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걔가 괜히 분란 일으키려고 그런 게 분명한 것 같아. 분란을 일으키다니요. 뻔할 뻔짜 아니겠어. 굳이 전날 말해서 너한테 점수 딸 생각인 거지. 아마 속마음으로는 우리가 거절할 걸 미리 알고 그랬을걸. 암튼 우리 바쁘니까 밖에서 니들끼리 맛있는 거 먹던지 알아서 해. 엄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오빠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제가 참지 못하고 입을 뗐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일 백화점 갈 약속을 언제 했다고 그래? 굳이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다고 그래? 너 맨날 바쁘다고 하니까 한 번 갈 생각이었어. 그게 내일인 거고. 지금 엄마 행동은 문제가 많아 보여. 문제가 많아 보인다니? 생각해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들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엄마 모습이 어떤지 알기나 해? 특별한 이유가 없긴 왜 없어. 그 애한테서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잖아. 딱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니까. 그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지. 사람 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소리를 해. 아니, 너무 화려해서 마음에 안 든다든지 오빠에 비해 예비 세연이 학벌이 안 좋아서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하잖아. 근데 무조건 대놓고 첫인상이 안 좋다고 싫다고 하는 건 좀 아니라는 거지. 진짜로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꼴도 보기 싫더라니까. 처음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솔직히 말해봐. 오빠에 비해 예비 세연이 학벌이 안 좋아서 싫은 거지? 그러니까 오빠는 학벌 좋은 약사인데 예비 세연이는 오빠에 비해 학벌도 안 좋고 회사도 사기업이라 싫은 거 아니냐는 거지. 혹시 오빠랑 같은 약사나 의사 여친 데려오길 바랐던 거야? 글쎄 아니라니까. 넌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곁눈질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남매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오빠는 약대를 나와 약사로 일하고 있고 저는 의대를 졸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오빠에 비해 머리가 특별히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오빠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빠가 의대에 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거든요. 삼수를 해서 오빠는 약대에 진학했습니다. 그 뒤 오빠는 제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했고 오빠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 모두 대단하다고 감탄했지만 제 생각에는 운도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오빠는 대학운이 없는 편이었고요. 암튼 우리 남매 덕분에 엄마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에게는 자식 둘 다 메디컬에 보낸 대단한 엄마라는 장엄한 수식어가 따라붙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엄마였지만 친척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 가면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의대에 합격하고 나서 모임에 다녀온 엄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거든요. 오늘 동창 모임 간다고 했잖아. 잘 다녀왔어? 말도 마. 내가 들어서자마자 왜 그거 있잖아. 모세의 기적?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 말이야.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반겨주더라니까. 그러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대해주는 거야. 정말? 우리 엄마 기분 좋았겠네. 그게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기도 했는데 친구들 눈빛에 부러움이 가득한 거야. 특히나 엄마 동창 중에 영주라고 있잖아. 그 부잣집에 시집가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던 그 아줌마? 그래 맞아. 걔가 허구한 날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랬니?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영주라는 동창분이 고등학교 내내 엄마와 라이벌 관계였다고 합니다. 당시 엄마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고 그 친구분도 성적이 우수했지만 친구분은 집안 형편상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네요. 그에 비해 엄마는 당연하게 대학에 진학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분은 엄마에게 어마어마한 자격지심을 품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 인생은 알 수 없다고 했던가요? 그분이 취업했던 회사에서 사장 아들을 만나 결혼했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굳이 엄마를 찾아와서는 은근슬쩍 무시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도 점점 분노가 쌓여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매로 인해 또 한 번 관계 구도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비록 삼수를 했지만 오빠가 약대에 들어갔고 몇 년 뒤 저까지 의대에 합격하자 그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전에 무시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엄마에게 굽신거리며 자식 둘을 메디컬에 보낸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다네요. 그분 자식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었고 그 와중에 장남이 대학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돼서 이른 나이에 손자를 보게 된 모양인데 그 손자를 의대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더랍니다. 어느 날은 모임에 다녀온 엄마가 상기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맨날 명품 자랑만 하던 영주 걔가 말이야. 나한테 굽신굽신하면서 니들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고 묻더라니까. 근데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다 했다고 했거든. 근데 도무지 믿질 않는 거 있지. 엄마가 한 게 왜 없어.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밥 준비해주고 뒷바라지 해줬는데.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비웃는다니까. 어떤 학원을 다녔냐부터 시작해서 과외 선생님은 어디서 알아봤냐. 수시 전략은 어떤 전략을 썼냐. 거기다 그 뭐라고 하더라. 입결? 그런 건 어느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했냐. 너무 어려운 말들을 막 하더라고. 근데 그걸 니들이 다 알아서 해서 난 아는 게 별로 없잖아. 모른 척하면 망신당할까봐 둘러대느라 혼났다니까. 들어보니 엄청 어렵던데 니들은 그걸 어떻게 다 한 거야?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오빠가 대단한 거지. 나 대학 갈 때 오빠가 전부 도와준 거잖아. 사실 오빠 아니었으면 의대 합격 못했을 수도 있어. 들어보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던데 엄마가 많이 미안하고 그렇더라. 미안하긴 뭘 미안해. 오히려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압박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도 내가 다른 엄마들처럼 공부도 하고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줬으면 강연이도 의대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니까.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오빠도 지금 만족하고 잘 살고 있잖아. 진심으로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로도 엄마에게는 대단한 엄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 여자친구의 학벌이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처음 보자마자 오빠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놓고 오빠에게 헤어지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랬기에 저는 은근슬쩍 오빠 여자친구의 학벌과 직업 이야기를 꺼냈지만 엄마가 펄쩍 뛰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를 속물로 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지만 저도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예비 새언니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엄마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나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지금은 아빠랑 오빠 모두 엄마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나도 그게 참 답답하다니까. 그냥 싹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애한테서 느껴지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싫단 말이야. 그냥 느낌적으로 우리 가족이 될 애는 아닌 것 같아. 본능적으로 그게 느껴진다니까.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없이 그저 막무가내로 촉을 내세우는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논리, 즉 합리적인 근거를 중시하는 제게는 촉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졌으니까요. 결국 제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런 막연한 이유로는 오빠를 설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엄마 편을 들어줄 수도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엄마의 태도는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기만 했고 그저 난감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와 오빠 사이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어 갔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와 함께 분위기 좋은 식당을 찾았고 차분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의대 선배 중에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무슨 사연인데? 들어보니 그 선배 어머니가 자식들 의대 보내려고 엄청 애썼다나 봐. 그 선배가 아들 셋 중 막내였다는데 그 선배만 의대에 합격했대. 근데 그 뒤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던 모양이야. 뭐든지 뒷바라지하면서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선배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하필 그 병원에서 중학교 동창인 간호사랑 사랑에 빠졌다나 봐. 들어보니 예전부터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대. 처음 보자마자 불꽃이 튀었다고 할 정도였거든.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는데 두 사람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 현실적인 문제라니? 그 선배는 의사고 여자친구는 간호사잖아. 평소 아들을 의사 만들어서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에 취해 있던 그 선배 어머니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지. 처음에는 선배가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데 선배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병원 그만두라고 난동을 피우고 난리도 아니었대. 들어보니 돈까지 주면서 당장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했다나 봐. 간호사가 감히 의사 아들을 넘본다고 하면서 말이야.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던 그 장면이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그런 건 선을 넘은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암튼 그 사건 이후 선배가 어머니한테 크게 실망한 채 병원도 그만두고 그냥 사라져버렸대. 뭐? 사라지다니? 들어보니 둘이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린 뒤 해외 이곳저곳을 돌면서 꽤 오랫동안 여행을 다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의사하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고 말이야.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그 어머니가 찾아가서 사과를 한 모양인데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영 끊고 산다고 하더라고. 그럼 지금까지도 영 끊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울고불고 해도 신경도 안 쓴대. 잠시 말을 멈추고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고는 우물우물 씻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조심해야 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촉이 안 좋다고 계속 결혼 반대하다가 그 선배처럼 영 끊고 산다고 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잖아. 우리 강연이는 나한테 절대 못 그러거든.
엄마, 그 선배도 어머니한테 세상 착한 아들이었대. 근데도 연 끊고 산다니까? 엄마가 계속 그러면 오빠가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비새 언니 좋게 보도록 노력해줘. 방금도 그 선배 얘기 듣다가 엄마 스스로도 그 선배 어머니가 선을 넘은 거라고 했잖아.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듯이 엄마가 좋게 보도록 노력해봐. 내가 볼 때 오빠는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 오히려 오빠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진심을 꾹꾹 눌러담아 말하자 그날만큼은 엄마도 뭔가 느꼈던 것인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 엄마는 오빠 여자친구에게 정을 붙이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녀가 온다고 하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갑자기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보며 오빠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꾼 거지? 그냥 예비 새언니가 실은 특별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도 미안했던 모양이야. 그 촉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걸려서 그랬다고 하니까 오빠도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엄마한테 잘해. 확실한 건 예비 새언니 확벌이나 직업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그럴 리 없잖아. 그렇긴 하지. 사실 그동안 우리 부모님처럼 합리적인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 엄마 태도에 조금 놀랐어. 엄마도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오빠도 엄마한테 잘할 생각해. 그래, 알았어.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침부터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도통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점심을 먹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제는 좀 괜찮아졌어? 아침에 표정이 많이 안 좋던데? 그게 꿈자리가 영 안 좋아서 그랬어. 꿈자리가 안 좋다니? 어제 꿈에 네 이모가 나와서 그렇게 눈물만 흘리는 거야. 계속 슬픈 얼굴로 눈물만 흘리길래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거든. 그동안 보고 싶다고 꿈에라도 한번 나오라고 해도 절대 나오지 않더니 갑자기 나와서 왜 울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이왕이면 웃으면서 나올 것이지. 어찌나 그슬프게 울던지 나도 따라 울었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늘 내내 조심해. 엄마가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사실 엄마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지만 오래전 이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와 이모는 쌍둥이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가까이 살면서 매일 만나다시피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이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는 심장에 반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모 기릴 때마다 간단하게 제사상을 차리고 낙골당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모가 엄마 꿈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쯤부터는 계속해서 엄마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거의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이모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그러다가 잠에서 깬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는 잠을 자는 게 무섭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중에도 오빠 여자친구가 집에 온다고 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밝은 모습으로 반기곤 했는데요. 오빠 여자친구는 요리를 정말 잘해서 집에 올 때마다 우리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처음 보는 요리도 많다 보니 꽤나 신기했지만 이상한 일은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기만 하면 엄마가 급체를 해서 난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은 아빠가 오빠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강연아, 엄마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지연이가 와서 음식하는 건 하지 않도록 하자꾸나. 그냥 단순히 집에 놀러 오는 거라면 괜찮으니까 지연이한테 잘 말해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연이가 만든 음식만 먹으면 사달이 나니 걱정이 돼서 그래.
혹시 몰라서 건강검진도 받아봤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 보면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어. 알겠어요. 그럼 요리는 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그 뒤 오빠 여자친구가 요리를 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밥을 먹으면 어김없이 급체를 했거든요. 결국 되도록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기에 오빠가 오히려 미안해할 정도였어요. 다행히 오빠 여자친구 성격이 좋아서 불만을 갖거나 하진 않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촉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엄마는 옷차림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혹시 몰라 소화제까지 미리 먹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그녀의 가족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수도 하며 반갑게 첫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중에 갑자기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여보, 왜 그래?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놀란 채 엄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인간, 그 인간이잖아.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 인간 서용수라니까. 봐봐, 분명히 맞다니까. 그제야 우리 모두 그녀의 아버지란 사람을 바라봤는데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간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벼락치듯 고함을 쳤어요. 서용수 봤네. 너 서용수 봤지?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있어. 너 때문에 우리 처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그때 내가 너한테 우리 앞에 나타나면 아작을 내버린다고 경고했지. 네 자식들도 니들이 한 짓 알고 있냐? 엄마란 사람이 상간녀인 거 알고 있냐고. 그때 당시 저 상간녀가 우리 처제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그래놓고 뻔뻔하게 내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겠다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아빠가 두 사람을 노려보며 앞에 있던 물을 끼얹었습니다. 한마디로 상견례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엄마도 역시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 끼얹으며 외쳤습니다. 그때 당시 내 동생한테 능력이 없어서 남편 빼앗겼다고 했지? 그러는 너는 능력이 좋아서 상간녀 짓을 했냐? 엄마가 상간녀라 자식들이 아주 자랑스럽겠네. 네가 상간녀라는 사실 네 자식들한테 말했어? 그때 네 입으로 여자가 남자를 빼앗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했잖아.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니 말했겠네. 더 말할 것도 없어. 얼른 일어나자. 어디서 상간녀 집구석이 우리 아들을 넘보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나가려던 순간 그녀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가영인가요? 그 사람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아빠가 주먹까지 움켜쥔 채 다시 외쳤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가 귀한 내 딸 이름을 왜 입에 올려? 한 번만 더 내 딸 이름 입에 올리기만 해봐. 그때는 나도 안 참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서 감히 귀한 내 딸 이름을 입에 올리고 앉았어? 아빠, 그만하고 가자. 자세한 사연을 알 수는 없었지만 서지영 그녀의 아버지가 예전에는 이모의 전남편이라는 것과 결혼 이후 그녀의 어머니와 바람이 나서 이모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지레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어머니는 상간녀였던 거죠. 무슨 그런 인연이 있을까 싶어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오빠가 걱정돼서 제가 오빠 팔을 잡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서지영 그녀의 울음소리가 룸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녀와 그녀의 동생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모양으로 부모에게 사실 여부를 따져 묻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모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쩐지 요즘 들어 계속 니들 이모가 꿈에 나와서 울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거기다 내가 지연이 걔를 처음 보자마자 그냥 다 싫다고 했잖아. 이래서 촉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어쩐지 딱 보자마자 소름이 돋으면서 귀신을 본 것 같더라니까. 엄마의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입을 뗐어요. 그러게 말이야. 당신 촉이 정확히 맞았네. 그러니까 걔랑 밥 먹을 때마다 급체하고 그랬던 거야. 당신이랑 처제가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닮았잖아. 그러다 보니 당신 유전자가 지연이를 보자마자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어. 당신 원래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편이잖아. 근데 유독 지연이 걔한테만 날이 서 있었잖아. 그러게 내가 분명 이상하다고 했잖아. 세상에나 그 인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착한 내 동생은 고생고생하다 세상 떠났는데 저놈의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엄마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자 아빠가 급히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듣게 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때 이모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도 서용수 그 인간이 남을 나라하고 그 상간녀한테 갔다니까. 딸이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껏 그런 소리 없었잖아. 그럼 그 딸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야? 어리둥절해진 채 부모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자 두 분이 말문이 막힌 듯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가영아, 너 놀라지 말고 들어야 해. 이 사실을 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거든. 근데 아까 서용수 그놈이 네 이름 부르는 거 보면서 나중에 너한테 찾아갈까 봐 걱정이 돼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니? 대체 왜 나를 찾아와? 제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던 순간 이모딸이 있었다는 말이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설마 내가 이모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모가 내 친엄마고 아까 그 서용수라는 사람이 생부라는 거야?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랑 내가 이렇게 많이 닮았는데.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 굳이 너한테까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딸, 엄마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돌아가신 이모, 그러니까 친엄마가 생부에게 버림받고 홀로 저를 키우며 고생이란 고생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엄마인 이모에게 저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야근을 하면 돈을 더 준다는 말에 무리하게 야근을 하고 돌아오던 친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은 망설임 없이 저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생부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생부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놀라서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던 사이 엄마가 오빠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지연이 걔랑 바로 헤어질 생각해. 부모 잘못으로 지연이가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봤지? 그래서 죄를 짓고 살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야.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식이, 그것도 아니면 자식의 자식이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거든. 지연이 아버지란 사람이 가영이 친부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너한테는 가혹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원래부터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알았어요. 지금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얼떨떨하긴 한데 그런 결혼을 할 수는 없죠. 바로 지연이한테 헤어지자고 문자 보낼게요. 만나서 이야기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문자로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번호 차단해버려. 앞으로 걔랑 엮이면
집안 풍비박산 나니까 명심해. 꿈속에서 이모가 그래도 서글프게 울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겠어. 그래도 내가 잘 커서 조금은 안심하고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줬잖아. 우리 딸 많이 충격받았을 텐데 그리 말해줘서 고맙다. 충격은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모르겠네. 엄마가 저를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날 오빠는 서지연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다시 예전의 삶을 찾으려 노력했는데요. 다행히 가족 사이가 워낙 좋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행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차츰 아픈 기억을 잊고 지내던 중 생부란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무섭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우리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당신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가족 힘들게 하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들 가만 안 둘 겁니다. 돌아가신 이모, 그러니까 제 친엄마는 힘이 없어서 당신들한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 우리 부모님 입에서 당신이 찾아왔다는 말이 나오기라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 풍비 박산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이를 악물고 생부를 노려보자 그가 뒷걸음질치며 달아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부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분노가, 그리고 이후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끝도 없이 밀려왔어요. 그 이후 생부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오빠는 제 대학 동기이자 절친과 결혼을 했어요. 워낙 친하게 지내던 친구다 보니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는데요. 예전부터 오빠에게 관심이 있던 친구였다 보니 전 여친과 헤어졌다는 말에 친구가 적극적으로 오빠에게 다가갔고 둘은 1년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새언니가 된 상황이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직업도 같고 절친한 친구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이좋은 시누이 올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에 부모님도 흐뭇해하고 계신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직감이 존재합니다. 엄마가 처음 서지연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던 감정처럼 말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감정을 비합리적이라 치부하며 애써 외면하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된 본능이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우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준 상처는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되돌아온다는 인과응보라는 말의 무게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삶이란 결국 우리가 남긴 발자국들로 기억되는 것일 테니까요. 오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